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10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61표. 글쎄 그래도 하여튼 당선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자, 주호영 의원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동적이고 하나 되고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앞장서서 이끌지 않겠다. 일본 속담에 세 사람이 모여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하루의 화제는 이거보다는 낙선한 이용호 의원입니다. 왜? 그가 얻은 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오늘 얻은 표가 42표, 그리고 기권이 3표 있었습니다. 그러면 61표와 42표는 19표 차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와 배경, 그거와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배경,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게 앞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대표도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8일이나 이때쯤 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나오겠죠. 그거 나오는 거 여부와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던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오늘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의원들이 그리고 이런 탄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 밖이었다는 얘기죠, 다. 그럼 예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어대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왜? 윤심이 거기에 있다고 의원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윤심이 있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그 어간에요, 수많은 의원들이 새 원내대표에 나도 검토 중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호 의원, 그 다음에 박대출 의원, 심지어는 또 조혜진 의원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등등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지난 주말에 내가 고민 끝에 출마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원들을 취재를 해보면 윤심이 주호영한테 있다 하는 게 아름아름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해봤자 소용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 접었고 이용호 의원만 끝까지 고를 한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차이는, 주호영 의원 대구 출신이죠. 거기다가 국민의힘의 대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성, 본류죠, 본류. 거기다가 5선이죠. 원내대표 한번 했죠. 의원들과의 관계 원만하죠. 반면에 이용호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전북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뿌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는 국민의힘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요. 선수로 봐도 재선에 불과합니다. 5선과 재선. 그 다음에 작년 12월 7일 날 입당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287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그냥 얼굴 익힌 정도? 뭐 그 정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오늘 이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코멘트가 나오고 내일 아침 뭐 오늘 저녁 뭐 방송 신문 이런 데에도 다 나올 텐데 의외다. 그럼 나도 깜짝 놀랐다. 40표가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코멘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추대론에 대한 반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심을 앞세우고 아마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번에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아서 당을 수습해야 돼. 이게 윤심이야. 윤심이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결국 다른 의원들이 나오는 걸 막고 주호영 일종의 뭐 추대론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던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반발이 42표나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럼 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까? 당내에서는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 셋이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셋이 또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재선을 비롯한 일부 중진들 사이까지도 아니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나. 원내대표를 두 번씩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더군다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호 뭐 호선해서 비대위원장 맡겼는데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개인에 대한 뭐 반감보다는 주호영, 정진석, 권성동 이런 사람들 이 비슷한 연배의 그 국회의원들 다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돌려가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뭐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돼도 또 다른 거 맡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거를 이 대목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발로서 이용호 의원이 42표라는 예상치 못한 그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당원당규 개정, 그 다음에 비대위 전환, 이것도 그냥 다 박수 쳐가지고 의결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공산당 닮아가냐. 그냥 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박수로 와라라락 해서 반대 의견은 다 무시되고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이런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의 의원들 사이에 넓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 직전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죠. 42명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윤심, 뭐 윤심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윤심이 남발되면서 그리고 특정인이 윤심을 독점하면서 이제 의원들의 반발이 생기는 거죠.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준석 대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호감도 24 한국갤럽 조사로 호감도 24, 비호감 65인가 뭐 그렇게 됐었죠. 비호감이 거의 3배씩이나 있는데 그런데 자, 이 당내 갈등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윤핵관 이게 더 높습니다. 아니 이준석을 좋다는 사람보다 싫다는 사람이 3배쯤 많은데 왜 이준석을 윤핵관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이준석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자임하는 일부 몇몇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그 반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일종의 당내 권력에 대한 독점의식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성동, 정진석, 주호영 또는 뭐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까지 이런 사람들 일부가 윤 대통령을 딱 에워싸고 자기네들끼리 이른바 권력 분점, 권력 나눠먹기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아 이거 볼썽사납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좀 당내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비주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당직도 좀 주고 돌아가면서 이 당을 합심해서 운영해 나가야지.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돌려막기 했다가 그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표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한 3선 내지는 4선급의 누군가가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나왔다면 뒤집혔을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 국민의힘에 좀 뿌리가 있는 3, 4선급에서 나왔으면 뒤집혔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내 비윤 성향의 표, 이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4월 달에 원내대표 경선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했었죠. 이때 그 조혜진 의원이 얻은 표가 21표입니다. 조혜진 의원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 출신입니다. 그러면 부울경 출신들이 그냥 이제 부울경이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혜진 의원이 비윤계이기 때문에 지지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표가 21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용호 의원은 그보다 선수도 낮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뿌리도 없는데 42표를 얻었다. 물론 이용호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또 뭐 국회의원들과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당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재선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이 정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이 뭐 특정 주호영 의원 개인이라기보다는 주호영 의원이 속해 있는 일종의 당내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이른바 윤심을 에워싸고 있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핵심 멤버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꽤 많구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많다 하는 거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당은 뭐 윤 대통령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윤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뭐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해도 당에서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가 제동에 걸릴 가능성 그 싹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찍지 않은 42표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까지를 끌어안는, 적어도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 원내대표 그 선출에서 어차피 많은 언론 매체에서 처음부터 어대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사실상 추대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80명 정도는 표가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윤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잘 분석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는 거는 정치적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오늘 이용호 의원이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얻은 42표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분석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